네, 저희가 배열의 정렬, 그래서 정렬은 이렇게 오름차순, 내림차순을 하는 게 정렬인지를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그 만능 키로 저희가 만능 메서드로 이걸 처리하고 있었고요. 다시 한번 중요하니까 다시 한 번만 간단하게 얘기하고 간다면 sort라는 메서드가 있고요. 앞에는 당연히 배열점이죠. 배열점, sort. 요 안에 함수를 어, 리턴하는 함수를 만들 수 있다고 그랬고요. 앞에 거, 뒤에 거를 계속 비교해서 들어가게 화살표 함수를 만들면 리턴 키워드 생략, 중괄호 생략, 리턴 키워드 생략. 그래서 A하고 B하고 같은지를 먼저 알아본다. 그러면 같다면 아무 일도 같냐? 아무 일도 하지 않는 프로세스가 0번. 그리고 또 콜론. 그러면 이게 true일 때잖아요. 요게 true일 때. 콜론 뒤에가 false일 때죠. 요게 false일 때. 네, false일 때가 여기 뒤에.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A가 작고 B가 크냐?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그러면 오름차순이라면 이렇게 커지는 게 맞죠? 그러면 그대로 둬. 그대로 둬. 마이너스 1 음수. 바꿔야 된다. 아니면 바꿔야죠. 자리를 양수 1. 요렇게 쓰시는 게 바로 소트. 전체 배열을 오름차순으로 바꿔주는 거라고 했고요. A가 B보다 크다라고만 바꾸면 큰 거에서 작은 걸로 내려가는 내림차순으로 바뀐다. 이게 핵심 키입니다. 안 보고도 작성할 수 있을 정도로 생각이 나시면 아주 잘 흡수를 하신 거예요.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소트 메서드의 특징을 알려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설계를 했어요. 네. 이 자바스크립트 만드신 엔진을 만드신 구현자들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쓰는 법은 이렇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부터 전부 다 그렇게 구현을 해서 만들었죠. 그리고 데이터를 특별히 할 때는 어떻게 됐어요? 이 A, B가 배열에 단순한 값들이 계속 단순한 값들을 그냥 한다면은 그냥 A, B라고만 쓰면 되는데 이런 경우가 아니라 이렇게 객체가 계속 같은 패턴의 객체가 들어가 있는 이런 애가 계속 배열로 만들어져 있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면 A, B 여긴 똑같아. 요 안에 소트 안에 있는 부분이 어디가 달라지냐? A, B 이게 들어오고 화살표 그러면 A하고 B하고 같냐 하면 안 되지. 어떻게 이 덩어리랑 이 덩어리가 같을 수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덩어리 안에 있는 예를 들어서 IDX 값이 얘는 1이고 얘는 여기 안에 IDX 값이 얘는 뭐 8이고 이런 식으로 돼 있어. 그러면 이걸로 정렬을 잡아줘야 되는 건 안에 있는 항목을 가지고 잡아야 되죠? 그래서 A.idx가 는 B.idx랑 같냐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항목으로만 한 단계 더 들어오시면 끝. 네. 그렇게 해서 이거 물음표 뒤에는 똑같죠 다. 그리고 A. 이거랑 뭐 누가 크냐 이거랑 이거 지금 위에 똑같은 걸 쓰고 크냐 물어봐서 그대로도 양수 양쪽을 바꿔 이렇게 음수 양수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된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한 단계 들어오는 것만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게임 끝. 그래서 밑에 있는 게시판 형식으로 뿌리는 애가 바로 그런 거였죠. 네. 슉!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렬 선택 할 수가 있었어요. 번호로 정렬을 해라. 정렬 선택 오름 차순 1, 4, 8, 15, 28 내림 차순 28, 15, 8, 4, 1 그런데 제목으로 한다. 그러면 가나다 순 오름차순 니은 이응 근데 여기 이제 가나다 순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근데 어제 우리가 배열 데이터 원본을 보존하기 위해서 정렬 선택으로 다시 가면 원본이 다시 8, 4, 1, 15, 28로 나오게 요 원본을 우리가 보존시키려고 뭘 했죠? 배열을 소팅하면 배열 원본이
바뀐다. 그래서 카피에서 배열을 바꾸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거는 카피를 하면 카피가 뭐가 된다고요? 주소가 카피된다고 그랬죠? 배열은.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거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보고 가겠습니다. 4-5 배열 복사라는 게 있어요. 배열 복사를 다 같이 열어서 보겠습니다. 배열 복사. 이걸 가져가세요. 이미 파일은 올라가 있고요. 4-5로 가시면 됩니다. 4-5. 배열 정렬 검색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네, 배열 복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하시면 자바스크립트 중간 단계까지는 여러분들이 진입을 하신 거예요. 이 얘기까지 알고 있으면. 네. 여러분한테 지금 더 말씀드릴 게 생성자 함수 뭐 더 다른 얘기도 있어요. 클래스. 자바스크립트도요. 클래스 만들 수 있어요. 클래스. 자바나 C++ 언어나 C 언어에서나 만들 수 있었던 그 클래스를 만들 수 있어요. 자바스크립트가. 근데 그거는 중급 이상, 고급에 가서 해당되는 내용이 내가 할 수도 있는데 하고 그냥 지나가기가 쉬워요. 그런 게 있다고요. 아이고. 필요하면 하는데 여기서는 저희가 그 리액트 같은 거 할 때는 클래스 개념을 아셔야 되거든요. 예, 리액트는 클래스형도 있기 때문에 리액트에서는 하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그 단계까지는 안 가셔도 돼요. 자, 이거 열었습니다. 여기 무슨 말이 써 있는데 코드 러너라고 이걸 깔아서 쓸 수 있는데 노드.js도 설치해야 되고 이거 깔지 마세요. 네, 그냥 참고. 그냥 JS를 바로 밑에서 컨트롤 백틱 하면 밑에 이런 데다가 이렇게 실행 코드를 여기다 찍어보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게 코드 러너라는데 이거 깔면 또 되는 분 있고 안 되는 분 있고 노드.js가 설치됐는지 이런 것도 따져봐야 돼서 이거 안 깔고 그냥 갈게요. 네. 그냥 바로 우리 띄우면 됩니다. 띄워볼게요. 이거 자바스크립트 코드로 되어 있잖아요. HTML로 되어 있잖아요. 띄우시면 돼요. Alt Arrow 띄우시고 이거 창 띄우시면 돼요. 자, 여기서부터 볼게요. 처음부터 보세요. 그냥 보시면 돼요. 값이 할당된 변수를 다른 변수에 할당하면 무슨 얘기예요? 변수를 다른 변수에 할당하면 값이 할당된 변수를 다른 변수에 할당하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밑에서 볼게요. 말을 이렇게 써놓고 읽으면 무슨 말인지 접수가 잘 안 돼요. 이 얘기예요. 자, 잘 보세요. 이 KK라는 변수에 지금 10이라는 값을 여기다가 할당을 했죠? 여러분들은 개념 싸움이에요. 여러분들은 프로그래밍은 개념 싸움이에요, 원래. 프로그래밍 개념이 있느냐? 그걸 운용할 수 있느냐? 그거예요. KK에 10을 넣었죠? 근데 이 KK가 10이 여기 들어가 살고 있어요. 입주민이 다 들어가 살고 있어요. 그럼 KK를 TT라는 데다가 내가 담았어요. 그래 놓고 할당 후 최초 값을 찍어봐요. KK 값도 찍고 TT 값도 찍었어요. 이 TT에다가 200을 담았어요. 그러고 나서 KK와 TT의 값을 찍어봐요. 그러면 얘는 KK는 10이 들어가 있고 얘를 여기다가 10을 담았으니까 여기 10이 찍히겠지. 그리고 200을 담은 다음에는 TT에는 200이 찍히겠지. 여러분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죠? 처음에 할당 후에 10 찍히고 10 찍혔죠? 근데 TT에 200을 할당 후 나니까 200으로 바뀌었죠? 이런 걸 갖다가요. 값 할당이라고 그래요. 값 할당. 값이 할당된 거예요. 값이 여기 들어가서 사는 거고 KK를 TT에다 담으면 KK이라는 주소가 담기는 게 아니라 이 값이 직접 여기에 들어가요. 12. 그래서 찍었을 때 값도 변경이 돼요. 여기까지는 값 할당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한테 아무런 말을 안 해도 여러분들은 다 그냥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제가 이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주소 할당이라는 얘기를요. 자, 저는 분명 주소 할당 얘기 지금 하고 있어요.
이 과정에서 주소 할당 얘기도 듣지 못하고 자바스크립트를 끝냈다고 하시면요. 자바스크립트를 3분의 1도 안 한 거예요. 네. 이 얘기를 하셔야 반이 넘어가는 거예요. 이 얘기가.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중간 고지 넘어가고 계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저 갑복사가 맞아요. 근데 이제 제가 shallow copy라는 걸 알려드립니다. 얕은 복사. 이런 얕은 독사. 그리고 shallow가 얕은 물가를 shallow라고 그러잖아요. shallow. shallow copy가 있고요. deep copy가 있어요. 왜 깊다, 얕다란 얘기를 하게 됐는지가 바로 배열, 객체 이런 애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세요. AA에다가 이런 배열을 담았어요. 이렇게 11233이 들어가 있어요. 원본 찍었어요. AA. BB에다가 이 얘를 담은 게 아니고 이 AA를 여기다 담았어요. 이 순간 주소 복사가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이 원본을 얘가 여기다 담지 않고요. AA를 여기다 담아? BB는 AA에 종속돼 있어요. 그래서 AA 값을 여기에서 값을 업데이트를 하잖아요. 그럼 AA 값이 어때 업데이트가 돼요? 이제 그거 확인해 볼게요. 이런 사실을 아시면 깜짝 놀라죠. 자, 삐삐의 0번째에다 777을 담았어요. 그러면 AA 값을 삐삐에다가 넣었으니까 우리 생각에는 이게 똑같이 들어가 있고 0번째니까 11이라는 값이 777로 바뀌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때 변경 후 값하고 변경 전 값하고 비교해 볼게요. 얕은 복사. 새로 한번 고쳐야겠구만. 이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는 거지. AA 이거 들어가 있고 BB에다가 이거 찍어보니까 이게 찍혔는데 얘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렌즈 아닌지를 봐야 돼요. BB를 변경했어요. BB만 777로 변경했는데 AA를 찍어보니 7771로 바뀌어 있고요. BB도 777로 바뀌어 있어요. 원본이 하나란 얘기예요. 결국 이거를 얕은 복사라고 그래요. 얕은 복사. 그래서 왜 얕아야? 값을 준 게 아니라 주소만 준 거야. 야, 거기 뭐 있어? 주소 있어. 너도 거기 참조해? 이렇게 주소만 준 거야. 값을 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자료를 이렇게 파일을 드린 게 아니라 인터넷 주소를 드린 거,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야. 그래서 참조만 할 수 있어. 참조. 근데 업데이트가 가능한데 원본이 업데이트가 됐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이거? B만 바꿨는데 B의 0번째만 바꿨는데 왜 A가 바뀌냐고. 요 증거는 원본이 하나란 소리. 예. 원본을 업데이트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계속 내려가 볼게요. 일반 복사의 깊은 복사. 그러면 나는 값을 복사하고 싶어. 여러분들이 배열 데이터를 이렇게 해놓고, 우리 어제도 소팅을 바꾸면 배열 원본이 바뀌잖아. 그러면 처음에 있던 그 오리지널하게 들어와 있던 애는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없어지지 않게 걔는 보존하고 싶으면 카피해서 써야 되는데 그냥 데이터 변수를 변수에다 담으면 카피가 안 돼요. 얕은 복사예요. 깊은 복사를 해야 돼. 그래서 일반적인 깊은 복사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556677 값이 직접 들어가 있죠. 그러면은 dd라는 변수에다 cc를 넣을 때 얘를 그냥 직접 넣지 말고 대괄호를 하고 이 안에다가 점을 3개 찍어요. 이 문법이에요, 이게. 이걸 스프레드 연산자라고 그래요. 펼침 연산자. 그러니까 이렇게 가져와서 값을 가져와서 얘한테 직접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발톱이 3개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점 3개 찍혔잖아. 발톱 3개로 독수리가 발톱이 3개인가? 어쨌든 이렇게 확 찝잖아. 이렇게 확 찝어서 데이터를 찝어서 여기에다가 탁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면은 쟤랑 얘랑 독립 상태가 돼요. 얘 자체가. 독립된 상태예요. 그래서 이 값하고 이 값하고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보통 깊은 복사를 하려고 이렇게 점 3개 찍고 이렇게 집어넣은 문법 많이 나오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 볼 때 생소해. 이런 얘기를 모르고 있으면 왜 이딴 짓을 했지? 이건 뭐야? 이건 실수로 점 찍은 거 아니야?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실수로 점 찍은 게 아니에요. 점 2개 찍어도 안 되고 4개 찍어도 안 돼요. 3개 찍는 문법이에요. 이거는. 땡, 땡, 땡. 왜 3개 찍었냐고 물어보고 싶어요. 왜 문법을 이렇게 이런 따따위로 만들었냐고 물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변경을 해봐요. 변경 전에 CC하고 DD를 찍어보고요. 얘도 이제 요 값을 그대로 요 안에 있는 값을 가져왔다는 얘기야. 이거를 이렇게 파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내가 지금 드래그해서 갖다 가져왔거든요. 이렇게 집어넣은 거랑 같은 결과라고요. 새로운 애, 카피해서 새로운 애가 그냥 만들어진 거예요. 아셨죠? 네, 그렇게 넣은 거랑 똑같다고요. 지금 제가 이렇게 파온 거랑 똑같아요. 자, 그래서 변경전. 그러면 D 0번째를 888로 넣었어요. 즉, D 0번째. 즉, 카피된 값은 이거 세 개잖아요. 이 중에 첫 번째 값을 888로 바꿨어요. 그래서 변경 전 값과 변경 후 값을 CCDD를 비교해 봅니다. CCDD. 보세요. CC 변경 전엔 556677, 556677인데 D에 0번째 888만 바뀌었더니 얘만 바뀌었죠? 얘만 바뀐 걸 보니 이게 딥 카피라고 합니다. 이런 거를 딥 카피. 여기까지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배열 안에 객체가 들어가 있죠. 객체가 딥 카피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딥 카피가 안 돼요. 자, 그걸 한번 살펴볼게요. 스프레드 연산자 이제 얘기한 거고요. 자, 객체 값이 얕은 배열 복사. 객체 값도 있어요. 이 객체도 비슷하니까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김이박 55, 66, 77 이렇게 됐다고요. 그런데 이 2를 FF에다 넣었어요. 그러면 얕은 복사가 이루어진다고요. 그래서 여기 김에다가 999를 넣었어요. 김에다가 김이 55인데 여기다 999를 넣었어요. 그럼 FF에 김 0번째 김 0번째에 있는 김 값에다가 여기를 999로 바꿨는데 둘 다 바뀌었는지 하나만 바뀌었는지 보면 돼요, 이제. 자, 22하고 FF를 비교해 봅니다. 어떻게 됐어요? 안 보이네. 김이박. 999? 원본. 변경 후. 999? 얘가 요즘은 이전에 찍은 것도 얘가 업데이트를 하더라고요. 이게 먼저 원본 먼저 찍은 것도 바뀌었어요. 이거 원본이 바뀌었다는 얘기야, 결국은. 원본이 바뀌었어요. 나는 FF만 바꿨는데 EE도 같이 바뀌어 버렸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얕은 복사예요. 그러니까 배열만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객체도 마찬가지예요. 객체도 구성을 막 이렇게 안에다가 주소지 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복사를 하면 주소가 복사되는 게 기본이다. 그게 포인트고요. 그다음 그러면 객체값 배열의 깊은 복사는 어떻게 하냐? 이렇게 돼 있고 송, 정, 최로 돼 있고요. 이걸 갖다가 여기다 넣을 때 이 땡땡땡을 여기다 넣으면요. 배열 안에 객체를 넣었을 때는요. 효과가 없어요. 단순한 값일 때만 가능하고요. 효과가 없어요. 효과가 없는 이유는 객체 자체도 주소를 가지고 있는 애거든요. 배열도 주소가 되어 있고 맞잖아. 0134. 그리고 객체도 이름으로 네임 그 뭐지? 라벨링이 되어 있잖아. 라벨링. 이름이 붙어 있다고요, 값에. 그것도 주소거든요. 그러니까 주소가 되어 있는 애를 안에 갖고 있는데 그 주소가 되어 있는 애를 아무리 파다가 여기다 넣어도 걔는 주소거든요. 객체는. 그래서 객체가 주소기 때문에 이렇게 땡땡땡 값파하다가 여기다 넣어도 그 주소지가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주소 카피가 돼요. 이렇게 해도. 그래서 이건 찍어보지 않아도 그냥 지나갈게요. 이렇게 하면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카피할 때. 깊은 복사 방법. 제이슨 메서드가 있는데 제이슨 객체를 이용해서 배열 값을 문자화를 하고 스트링기파이라는 애가 있고요. 그거를 다시 파싱해서 파싱이라는 건 원래 변환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시 문자화했다가 변환하면 원래 있던 애의 주소의 주소지가 끊어지고 값이 여기 들어와요. 이렇게 값이 들어와요. 네, 그래서 이 방법을 쓰시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stringify. GG를 stringify 하고 다시 파싱해서 HH에 넣으면 0번째 송에 888을 넣었어요. 즉 0번째가 얘죠. 0번째 송의 값에 888을 넣었으면 GG는 변하지 않고 HH만 업데이트가 됐는지 찍어보면 나와요.
맞죠? 얘는 99인데 888로 HH만 업데이트가 됐죠? 네. 이게 바로 무슨 복사? 주소 복사를 딥 카피로 해서 값을 복사하게 만든 겁니다, 이게. 네. 값을 복사하게 만든 거예요. 네. 요 개념을 가지시고요. 이제 우리가 가보자 그 얘기입니다. 그죠? 이거를 봤으니 이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시고요. 우리 이제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 여기 다 똑같은데 검색창만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검색하는 것만 빼고 나머지는 다 제가 셋업을 한 번에 넣어 보겠습니다. 한 번에 넣어 볼게요. 자, 우리 이제 몇 번 차례지? 이건 닫을게요. 배열 복사는. 여기로 오시고 자바스크립트 열어야지. 자스도 열어주세요. JS, JS array sort 4-4. 네, array sort 열어주세요. array sort는 여기에 링크 걸려 있는 데랑 똑같습니다. 처음에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잘 안 봤잖아. 네, 모듈 문법으로 지금 요거 여시면 돼요. 이거 여시고 열었슈. 열었고 여기 보시면 밑에 내려갈게요. 하단 체인지 이벤트 함수까지 저희가 했죠? 네, 여기 밑에다가 이제 몇 번이 들어오면 되냐면 3 뭐지? 이게 몇 번이지? 큰 번호가? 큰 번호 몇 번이었어? 3번. 지금 객체 데이터 배열 정렬 3번 한 거죠? 네, 3번 한 거예요. 그다음에 4번 갈게요. 4번. 4번 데이터를 넣어보겠습니다. 4번. 정렬하기까지는 똑같으니까 그냥 넣을게요. 검색하기가 이제 있어야 되는데 검색하기 직전까지 제가 코드를 넣어놓을게요. 검색하기 직전까지 코드를 넣겠습니다. 여기다가. 여기 검색하기 직전까지만 코드를 넣었어요. 자, 앞에 있는 건 똑같습니다. 앞에 있는 거는 똑같아서 그냥 그대로 넣으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카피를 그냥 가져가시면 돼요. 어제 했던 내용하고 거의 대동소이해서 네, 볼게요. 근데 얘가 이렇게 허였지? 어제 여기 뭘 만졌나? 얘가 약간 허해. 뭘 만지셨나 봐. 네, 여기 봅시다. 여기 데이터 있죠? 이게 무슨 데이터예요? 예, 꺾어져 있죠? 배열이죠? 배열 데이터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객체.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데이터베이스에서 이렇게 가져온 데이터를 우리한테 뿌려줄 때 이런 식의 데이터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현업 가면 당장 오늘 취업 회사에서 출근하라고 했어요. 가서 갑자기 앉았더니 막 내 눈앞에 있어요. 네, 현실이에요. 이런 거는. 자,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이 막 들어와 있고요. 이걸 이제 돌면서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리스트 2고요. 좀 전에 그거는 데이터 바인딩 함수화하여. 그래서 요거 뿌려줘야 되는 데가 여기고 함수 하나 만들어 가지고 새로운 어레이 들어와서 HTML 구성하고 화면에다 뿌릴 수 있게 IDX, TIT, 컨트를 다 뿌리고 조인, 맵 조인 해가지고 뿌려주고 그 다음에 최초 우출 한번 해주고요. 객체 원본 한번 찍고요. 그 다음에 정렬하기는 똑같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서 이번엔 4예요. 이름이 네 번째 있는 애. 그래서 우리가 어제 배열 담을 변수 슬라이스 어제 말씀드렸죠? 슬라이스. 중간에 있는 걸 잘라오기도 하고 아무것도 안 쓰면 배열을 그 값을 카피해주는 역할을 얘가 한다고 슬라이스가. 그런데 이 슬라이스 완벽하게 카피해주지 않아요? 완벽하게 카피해주죠. 그 안에 객체 값이 들어있는데도 카피가 완벽하게 되죠. 우리 확인해 봤잖아요, 이거. 그래서 슬라이스로 카피하고 체인지 이벤트 얘를 변경해서 슬라이스 정렬 기준에 따라서 오름차순 내림차순 했습니다. 이게 똑같아요.
네, 읽어온 값을 여기다 넣어가지고 A 앞에 거 뒤에 거 앞에 거 같냐 0 크냐 마이너스 1, 1 작냐 마이너스 1, 1 물음표로 이렇게 해서 소팅을 저희가 맞춘 거고요. 화면 출력하게 했습니다. 검색하기만 빼고 요 앞에까지 했어요. 확인해 볼게요. 여기까지 나온 거예요, 지금요. 네, 그래서 번호 검색 지금 당근마켓 가자 5815 274 18 104 이렇게 돼 있는데 번호로 정렬 오름차순 번호로 정렬 내림차순 여기 오름차순 됐죠? 내림차순 104 74 58 18 5 15 이름으로도 뭐 제목으로도 되고 이제 어제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요. 네. 다 이응 지읒 이렇게 다 되죠? 네, 내림차순 다 돼요? 네. 내용으로도 되고 오름차순 기억 디귿 이응 히읗 다 됩니다. 이거 되고요. 이제 검색. 자, 검색을 하려면 어제 내가 검색을 바로 들어가는 줄 알고 설명을 미리 find를 드렸는데 이 find를 가지고 검색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검색할 수 있어요. 그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검색. 검색을 하면 검색어를 가지고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목에서 찾아라. 제목 항목은 이게 IDX고 이게 TT였죠? TT. 얘는 컨트. 그럼 얘가 찾는 거예요. 이 find라는 애가 있어요. 배열 쓰고 점 find. 그래서 소가로. 이 안에 쓰는 형식이 뭐랑 똑같냐면 여러분들이 포이치문을 돌린 거나 맵을 돌렸거나 안에 값 3개까지 쓸 수 있는데 하나 쓰면 배열 값이요. 두 번째 값은 인덱스 값이요. 세 번째 값은 전체 배열이요. 이렇게 3개를 쓸 수 있다고 했는데 이거 똑같아요. 그래서 find 이 안에다가 함수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값이 여기로 들어오게 해서 여기서 처리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처리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찾는 건데 찾는 방법은 이래요. 어떤 값이 있고요. 값점 인덱스 오브 인덱스 오브라는 걸 써가지고 어떤 값이 여기 있냐. 예를 들어서 여기 뭐 회라는 글씨가 있냐. 그럼 있으면 얘가 몇 번째 있다고 리턴을 해줘요. 인덱스 오브라는 애를 여기다 쓰시잖아요. 어떤 값점 인덱스 오브를 딱 하시면은 회라는 값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얘가 0, 1, 2, 3, 4 빈칸까지 다 써요. 5, 6, 7. 얘 일곱 번째 있어요. 이렇게 리턴 해줘요. 그러니까 여기에 숫자가 이렇게 제대로 몇 번이 나오면은 있는 거예요. 그 데이터가. 그럼 그 있는 애를 배열로 담아가지고 화면에다 뿌리면 되는 거야. 여기 검색돼서 나온 애들만. 예. 그런데 만약에 없으면은 얘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마이너스 1을 뱉어내요. 예, 마이너스 1은 없다는 뜻이에요. 이런 데이터를 여기서 쭉 찾아봤는데 없어. 그 마이너스 1이 나와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은 데이터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데이터가 있다는 거는 마이너스 1이 아니면은 그 검색 결과에 어떤 값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가 돌면서 있으면 담고 없어 있으면 담고 이렇게 해서 배열을 새로 만들어서 새로 만들어진 배열을 이 화면에다가 다시 탁 뿌리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검색의 핵심이에요. find로 돌려라. 거기에서 인덱스 오브로 찾아라. 있는 애만 배열을 새로 만들어라. 다시 수집해라. 그걸 화면에다가 다시 뿌려라. 끝이에요. 이렇게 하면. 어흠. 네, 그래서 여기 가서 코드를 볼게요. 검색하기. 여기 쓰고 있는 내가 검색 항목, 검색 입력창, 검색 항목, 입력창, 그 다음에 검색 버튼, 전체 버튼, 전체 버튼은 전체 나오라는 버튼이에요. 다시 여기 볼게요. 다시 볼게요. 여기 있는 거 수집한 거 요거 여기서부터 서치이고 제목에서 검색할래, 뭐에서 검색할래? 요게 search CTA criteria for 이거고요. 그다음에 텍스트 박스
네. STX. 그리고 밑에 검색 버튼은 SBTN. 검색. 전체는 FBTN. 풀. 그래서 이제 전체 검색하고 다시 나오게 할 때 전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검색하시는데요. 뭐지? 우리 게 이건가? 아, 우리 게 이거구나. 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요 검색 버튼을 눌렀을 때 작동해야 되겠죠, 이거? 네. 그래서 그거를 한번 해볼게요. 버튼 클릭 시 이벤트 설정하기. 그래서 여기서부터 있는 거예요. 이벤트 설정할게요, 이제 여기서부터. 자, 갑니다. 어떻게? my 펑션에서 add evt를 한번 설정하세요. 예, add event listener예요. sbtn을 대상으로 해서 이게 그 버튼이에요. 이거예요. sbtn 버튼을 클릭하면 펑션. 지금 얘가 여기까지는 해줘서 일단 놔둬볼게요. 이렇게 클릭하면 이 버튼을 클릭하면 펑션 add event listener를 짧게 쓴 거라고 했어요. 제가 이거요. 네, 요거예요. 직접 쓰고 싶으면 이렇게 그냥 다 쓰시면 돼요. sbtn.add event listener evt에다가 클릭 fn에다가 함수 구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쓴 거랑 제가 줄인 거랑 본질적으로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끝나는 데다가 표시만 좀 할게요. 이렇게 클릭 이벤트 함수. 오케이. 요 안에서 이제 검색이 돌아가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콘솔 한번 찍어 볼게요. 콘솔.로그 검색해. 요렇게 검색해가 뜨고 그다음에 검색어를 입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검색어를 입력 stxt의 값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니, 콘솔이 아니라 if문 요 안에서 1번 한쪽 가로 할게요. 검색어가 있으면 없으면 경고창 띄워야지. 없으면 경고창 띄우기. 그래서 if문 if stxt 점 value 값이 비었냐 이렇게 해야 되겠죠? 비었냐? 비었냐? 그럼 검색어를 입력해 주세요. 하고 여기서 빠져나가게 하는 건 사실 함수를 나가게 하는 건 리턴이거든요. 음, 검색어가 있으면 검색어를 입력해 주세요. 아니면은 검색하는 거죠. else 검색. 여기가 검색이에요. 요거는 if 밑에는 else. 그래서 여기가 검색어가 없으면 하고 2번 밑에가 검색어가 있는 경우에 2번 있으면 검색. 네. 입력해 줘. 그래놓고 검색어가 있으면 밑으로 내려가서 else문에서 실행을 하면 되겠는데 여기선 돌려야 되겠죠? 이렇게 돌려요. 제가 find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find는 사실 하나 찾는 게 find예요. 어떤 애 하나를 찾는 게 find예요. 그러면 여러 개를 모으고 싶다. 그러면 filter라는 애가 두 가지가 있는데 네, filter. 그래서 여기서는 필터를 쓸게요. 여러 검색 결과를 모으려면 뭘 쓴다? 필터. 필터 메서드 사용. 써볼게요. 자, new array. 결과를 담는 애를 하나 만들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결과를 담는 애를 하나 만들고 리스트 2에서 필터를 돌려가지고 담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그래서 V가 들어가죠. 그러면은 돌면서 이 기준에 따라서 도는데 우리가 그냥 제목만 가지고 돌려볼게요. 지금 얘가 너무 확실한 직접적인 답을 줘가지고 여기 중괄호가 있으면은요 리턴 키워드를 반드시 쓰셔야 돼요. 이렇게 리턴. 그래서 이 CTA 밸류를 읽어와서 해당되는 애의
이 값이 있는지를 찾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include라는 애가 자바스크립트가 쭉 발전해 오면서 이런 애가 생겼어요. 인덱스 오브라는 걸로 돌리면서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불편해. 이게 있으면은 그 값을 리턴해 줄 수 있는 요런 애를 만들어줘. 그래서 include라는 애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요거를 리턴 시키게 해놓고 오늘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냥 일단 결과 나오는 걸 먼저 볼게요. 이래 놓고 화면에다가 찍어줘야 되겠죠. 밑에다가. 검색어가 있으면 검색해. 화면 출력. new array를 new array를 여기서 찍으면 안 되지. 이 화면 출력 이 안에다가 넣어야죠. else문 안에서 돈 다음에 여기서 필터 한 다음에 밑에서 출력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기 for에다가 출력시켜 준다고요. 이렇게. 이 결과 나온 걸 가지고. 이 return, filter, return. 네. 그래서 여기 검색어가 있는 걸 다 찾는 거예요. 이 value는 이거 뭐죠? CTA4는 뭐예요? 이거예요. 그 어떤 검색 기준으로 검색을 할 건지. 네, 요거예요. 여기가 tit냐, 뭐 idx냐 이런 걸로 바뀌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나오죠. 아이고, 예, 돌려볼게요. 어쨌든 돌려보겠습니다. 여기서 여기죠? 제목에서 당, 당근 마켓 나오죠. 이거 새로 고쳐볼게요. 다시. 지금 전체를 제가 안 했으니까 여기에 직돌, 돌, 도리, 도리를 검색. 그럼 직도리는 쉬고 싶다 나오죠? 네. 검색을 한 거예요, 이게. 그리고 아니면 내용에서 오스틴, 스틴 검색. 스틴만 나오잖아요. 네. 얘가 돌면서 있는지 찾아가지고 includes 아까 그걸로 얘가 판단을 해서 있으면 그걸 리턴해서 여기에다가 필터로 다 모은 다음에 한꺼번에 어레이를 만들어요, 얘가요. 얘는 이걸 다 돌 때까지 기다려요. 필터는요. 이 리스트를 다 돌 때까지 기다려서 다 수집이 되고 나면 이걸 가지고 여기다 뿌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기준만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번호. 예를 들어서 새로 고치고 다시 볼게요. 번호. 뭐 74번? 아, 근데 요거는 이제 처리를 좀 다르게 하셔야 돼요. 이게 숫자는 그냥 숫자로 들어가 있으면 처리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처리를 하실 때 문자열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요거를요. 스트링 처리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를 싸주셔야 돼요. 요렇게. 요걸 싸주세요. include 앞을요. 소괄호로 싸요. 이렇게. 그리고 스트링형으로 숫자도 스트링으로 하셔야 되거든요. 이렇게. 스트링. 그래서 숫자일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숫자일 경우도 문자화하여 검색해야 한다. 따라서 스트링으로 형변환하여 검색한다. 네, 그겁니다. 요 스트링으로 싸준 게 문자화를 한 방법이에요. 요거 자체가. 그래서 숫자도 검색하시면 일단 나오실 겁니다. 오늘은 거기까지만 볼게요. 번호, 예를 들어서 5번. 그럼 5라는 애를 따로 떼어가지고 얘가 찾는다고요. 58에 5, 15에 5. 이 문자로 해서 찾아요, 얘가요. 그래서 문자화를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숫자로 못 찾아요, 얘는요. 네, 그래서 스트링형을 이렇게 변환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짧게 검색을 만드는 방법이 이겁니다. 제가 요걸 좀 디테일하게 설명드려야 되는데 아까 얕은 복사, 깊은 복사도 얘기하고 너무 할 얘기가 많아가지고 그 얘기하느라고 요거는 내일 시간에 자세히 더 딥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단 검색되는 거 보시고 필터 썼고 이 안에서 찾아내는 애가 이런 문자열이 들어가 있는지 찾는 애가 include라는 거. 요 두 가지만 주목을 한번 해 주세요. 그리고 내용은 어제 좀 설명하려다 말았는데 상단에 여기 요거 설명에 대한 내용은 좀 있습니다. 이 find는 하나만 찾은 거고 필터는 여러 개 검색 후 일치된 데이터 찾는 거. 그리고 요 안에 like 검색 비슷한 애 다 찾는 게 인덱스 오브라는 애가 있지만
다른 방법은 include라는 애를 사용해서 찾는다라는 게 상단에 제가 쭉 줄석 이만큼 달아놓은 거에 설명서가 여기 있어요. 전체 문자열에 include 문자열 하면 존재하면 true 없으면 false를 리턴해서 값을 담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네. 짧게 일단 말씀드렸고요. 요걸 가지고 아주 핵심적인 부분만 손을 대서 만들면 별로 길지 않습니다. 이렇게 짧아요. 네. 아주 간단합니다. 생각보다. 생각보다 간단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내일 만납시다 또. 네, 오늘은 여기까지.